프로토타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스케치. 자,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요 아이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스케치입니다. 요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스케치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랑 다른데요.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네, 스케치업은 3D 쪽이에요.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링용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스케치 앱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으로 스케치 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툴은 웹 시장에서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어도비 일러스트보다는 얘가 낫겠네요. 시장성도 좋으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맥 전용이에요. 윈도우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용은 언제 내놓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얘네가 우린 윈도우 쪽에 내놓을 예정이 아예 없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자, 언젠가는 뭐 윈도우용도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단 현재로서는 아쉽게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1년에 약 10만원 정도의 유료입니다. 저가라고 볼 수는 사실 없죠. 이 하나의 기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스케치를 쓸 수가 없고, 자, 맥 쓰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취업할 때 요거 은근 많이 요구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프로토 타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사이트 몇 개 일부러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프로토파이라고 하는 아이도 스케치 앱과 사용 방법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요거 만든 디자이너가,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오너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글에서 일을 하다가 나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용 방법들이 나와 있지만, 아쉽게도 무료에 대한 서비스는 하나도 없어요. 한 달에 11,000원이라는 되게 좀 고비용이 들어가는 고가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쓸 수가 없겠죠. 회사에서 많이 쓰더라도. 자, 또 볼게요. 또 없느냐? 아주 옛날부터 유행하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발사믹이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인데요. 식초 말고요. 발사믹, 갑자기 이러는데? 발사믹 프로토타입 툴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요 사이트입니다. 발사믹.com. 자, 발사믹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장점이라면은 손으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여기 그림이 없네. 자, 샘플링 있으면 좋을 텐데. 뒤에 보시면, 자,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이 일반적인 그림처럼 그린 게 아니라 약간 손으로 스케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죠. 뒤에 그림들 보면. 그래서 이 아이는 이걸 장점으로, 그리고 빨리 그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나와 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조금 더 웹이라고 하는 틀에 좀 더 맞게끔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합니다. 즉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와이어 프레임용이에요. 기획용으로 나온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2차적인 3차적인 작업을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온리 기획용으로 나온 아이죠.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로이드 라고 하는 UI인가요? 사이트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빠르게 틀을 짜고 제작했던 기능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빠르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디자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토파이나 스케치 앱하고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써보신 적이 있던 거고요. 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뭐 하나 할까요? 요거 말고 할 거예요. 자, 저는 요거 합니다. 피그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피그마 툴. 자, 얘네들만 있겠습니까? 뭐, 어도비에서 나오는 XD도 이런 계통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들을 꼽아라 라고 하면은 피그마, 스케치, XD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그 인터넷 강의 같은 거 찾아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것 중에 보시면 나왔던 프로 중에 인비전이라고 있어요. 인비전 스튜디오라고 하는 아이인데 정확하게는 인비전 스튜디오도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로그램이 단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인비전 앱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거든요. 자, 이 사이트에요. 제일 아래로 내려가신 프로그램 다운받으실 수 있고 인비전이라는 요 시스템 자체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파일을 공유하고 제어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이럴 때 특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 쓰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인비전 스튜디오예요. 저도 잘 쓰는데 단점이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쓰다 보면 갑자기 딱 다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분명히 작업하다 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너무 불안정하다,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 사람들이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뒤로 이제 밀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얘를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아이는 기다려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다려 보시면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쯤에는 쓸만하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좀 쓰기 그렇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거. 자, 그럼 요거 인비전은 일단 닫을 거고요. 비슷한 것도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괴롭습니다. 자, 이제 일로 오겠습니다. 자, 피그마 쪽으로 올게요. 자, 피그마라는 아이를 회원가입도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다운받으면서 회원가입하도록 하죠. 자, 쭉 내리시면 스크롤 맨 밑으로 내리시면 아래쪽에 자, 회원가입 할 수도 있죠. 여기 사인업 누르셔도 되지만 회원가입 할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다운받겠습니다. 아래쪽에 자, 그냥 지나가면서 컴페어 서로 호환되는 스케치, 어도비 XD, 인비전, 프레이머, 디자인 온 윈도우즈, 윈도우용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호환성도 좋기 때문에 피그마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설치를 하는 프로그램이 어딨지? 아래쪽에 다운로드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일단 로그인부터 해놓고 봐야겠군요. 자, 회원가입해서 계정으로 로그인 먼저 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다운로드가 여기 있네요. 맨 위에 보니까 여기에 다운로드가 있네요. 자, 외국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아래쪽에 있는데 피그마는 친절하게 위에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다운로드라는 버튼 눌러서 맨 위에 있는 여기 내비게이션에 있습니다. 눌러서 세 가지 항목 중에 어떤 걸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 여기 폰트 인스톨러라고 써서 윈도우가 있는데 요거 말고 그건 이제 서체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고
일단 왼쪽에 보시면 데스크탑 앱 for 윈도우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아래 받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위치 알려드립니다. 피처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페이지 이동하고 데스크탑 앱 for 윈도우즈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다 다운 받으셨나요? 자,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네,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운로드 다 되시고 그냥 실행시키시면 바로 뜨죠. 바로 쓸 수 있게끔. 자, 그러고 나서 로그인 하라고 뜨니까 로그인 버튼 딱 누르시면 똑같이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편하게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픈 더 데스크탑 앱 누르시면 앱이 바로 열립니다. 네. 이제는 뭐 피그마 사이트를 굳이 안 가셔도 전혀 문제 없고요. 저처럼 위에 있던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날리면 되겠죠. 자, 준비가 다 되신 상태라면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이는 곳에서 뭘 누르실 거냐면 새로운 문서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새로운 문서를 만드시려면 오른쪽에 뭐 뉴라는 버튼도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로고 있죠. 로고 바로 옆에, 자, 로고 바로 옆에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하나 들어있어요. 자,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아직 이 안에는 우리가 어떤 종이 문서도 만들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냥 빈 땅이에요. 말 그대로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집 쪽에서는 이거를 뭐 스프레드 시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스프레드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필요한 이렇게 작업을 할 앱을 만들든 웹을 만들든 거기에 따른 이렇게 칸을 여러 개를 생성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플로이드 UI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보신 개념이랑 비슷해요. 또 처음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사실은 이거 없어도 전혀 관계없이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보시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이, 자, 간단한 사용법들을 먼저 조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지 한번 진행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문서의 이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untitle이라고 써있는 이 자리에다가 간단하게 시트, 자, 테스트라고 그냥 써볼게요. 지울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확인하고 저장하는 법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자, 엔터 누르시면 요 문서의 이름이 시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자리에다가 이제 작업을 할 건데 괜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배경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백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에 여기는 E5, E5, E5 써있는데 이 수치에 대한 이름은 아직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컬러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괜히 이 앞에 있는 색깔을 딱 찍어보면 색상을 어디를 할 것인지 배경 색깔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 체크된 이 자리의 색깔을 코드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고. 자, 아래 보면 이렇게 색깔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고. 자, 화살표 어딘지 보시면 아시겠죠? 그 밑에 있는 얘는 뭐냐면 투명도. 배경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겸사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 격자 무늬가 나타나는 건 뭔가요?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네,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왜 투명이에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흰색을 배경으로 놓으면 그건 흰색이잖아요. 회색을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일부러 표시를 해놨다. 자, 그리고 또 보면 밑에 HEX라고 써있고요. 요게 컬러 수치. 요게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HEX라고 하는 아이는요. 헥사. 헥사에 그냥 줄임말로 써놓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16진수의 컬러는 사실 숨겨놓은 거니까 헥사가 16진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컴퓨터 같은 거 보면 뭐 헥사코어 이렇게 말하는 거 CPU가 16개 들어간 거 뭐 이런 개념처럼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16진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개념처럼 0부터 9까지 그리고 10이라는 게 아니라 A, B, C, D, E, F 이렇게 숫자로 표기를 하는 거죠. A부터 F까지도 숫자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6개의 숫자로 구성되어진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16진수 헥사코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약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RGB, 웹에서 사용하는 컬러는 0부터 256이 아니라 5까지 총 256색을 가지죠. 자, 이 256색이라고 하는 아이를 숫자로 표현하면 0부터 255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쉽게도 자, 그래픽 쪽에서 웹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쪽에서는 이런 수치로 표현하는 거는 최근에는 다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왼쪽에 보시는 이런 16진수로 대처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얘 뭐라 그랬어요? 2의 8승이라고 하는 지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원래는 2진수였던 거를 10진수로 바꿔 처리한 거고 그럼 똑같이 그거를 16진수로 바꾸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0이면 0 똑같이 쓰면 되는 거고요. F면 16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F 곱하기 F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6 곱하기 16 하니까 256이 나오겠죠. 자, 암산 빠르신 분들은 다 가능하실 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숫자가 F3, F3,
F3로 되어 있는데 두 자리씩 끊어서 요 앞에 있는 두 개는 레드, 가운데 있는 두 개는 그린, 끝에 있는 두 개는 블루라는 컬러를 가집니다.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00 그러면은 요건 색깔 빨간색이 없는 0. 자, 0부터 256 컬러를 사용했을 때 255까지 컬러를 가졌을 때 자, 0부터 F까지 가졌을 때 그러면 FF 그러면 255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같은 상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개념은 이렇다. 자, 지워도 되겠죠? 자,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나 이거 색깔 그냥 모르겠는데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네, 찍어도 돼요. 하지만 조금씩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색깔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눈에 익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레드, 그린, 블루니까 빨간색이 좀 더 숫자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붉은색이면 네, 제일 높죠. 자, 돌아가서 다시. 자, 컬러는 저런 개념을 쓴다. 처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이게 그냥 단순한 책상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림 그리려면 책상에다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런 걸로 바로 그림 그리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책상에다 칼 갖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종이가 필요하겠죠. 자, 종이가 뭐냐면 요 우물정자 모양으로 표시된 얘가 종이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선택하는 건 맨 왼쪽에는 요 툴이에요. 안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지만, 그렇죠? 각각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지만,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옆에 있는 조그만 거 누르면 뜨는 겁니다.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버튼을 딱 누르고요. 화면을 그리기 이전에 오른쪽을 슬쩍 봤더니 어라? 폰, 아이폰, 구글 픽셀 폰, 안드로이드 폰, 타블렛, 데스크탑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환경의 디바이스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요즘에는 애플워치 같은 네. 스마트워치도 들어가 있죠. 이제는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 자, 이런 거 가지고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아이폰 11 프로 맥스 1 써있고 왼쪽 상단에 이렇게 프레임의 모양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 이거 말고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또 눌러서 다른 아이를 클릭하시면 또 옆에 생깁니다. 아무거나 선택했어요. 그리고 얘는 종이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직접 첫 번째는 이 화살표를 가지고 이쯤 되면 단축키 살짝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V입니다. 선택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난 필요 없는데요, 이 종이. 그러면 선택하시고 키보드 딜리트로 지우시면 돼요. 선택하고 키보드 딜리트로 지우면 삭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많이 해보신 기본 개념들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직접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한 상태에서 바꾸셔도 됩니다. 자, 둘 다 한번 일부러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아이를 선택했어요. 이름은 프레임이라고 써있는데 자, 이름부터 바꿔볼까요? 자, 요거 왼쪽에는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이름 자리를 클릭하면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 딱 하면 이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볼까요? 그냥 테스트 001 뭐 이렇게. 오른쪽에는 얘도 선택하고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my 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심지어 이렇게 위아래로 우리가 레이어 옮기듯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축키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직접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단축키는 별거 없습니다. 컨트롤 하고 키보드에 요 대괄호 둘 중에 하나를 같이 사용하시면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파악하셨다면은 자, 둘 다 이름을 똑같이 바꿔버리면 사실상 내 마음대로 세팅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파악하셨을 테니까 하나만 가져갈게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보면 제가 막 그렸기 때문에 아래쪽에 564에 500이라고 지금 사이즈가 들어있는데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왼쪽에 보이는 요 프레임 버튼을 눌러서 자, 프레임 어디 마우스 있는 거 보이시죠? 화면에 그냥 드래그 어차피 제가 수치를 바꿀 거기 때문에 드래그를 하시든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을 또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무거나 선택을 띡 하시든 관계없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고 하나만 가지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요 레이어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이름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편한 이름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아까 우리 뭐라고 썼죠? 그냥 시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 프레임은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은 종이다. 또는 책상 위에 올려놓은 타블렛이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모니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를 그렸습니다. 요 아이가 자, 내가 원하는 크기냐 봐야겠죠. 1100에 690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요 아이를 모니터 사이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니터 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표준 또는 외국의 표준 같은 크기로 하시면 되겠죠. 외국의 표준은 1366입니다. 가로 기준으로 1366에 768이고요. 우리나라의 표준은 1920에 1080이에요. 좀 커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자, 일부러 1920에 108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일부러 좀 줄일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여기 WH가 있고요. 위에 XY가 있죠. 눈으로 보고 따르게 말했네요. 자, X가 있고 Y가 있고 W가 있고 H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당연히 W width 1920 H 1080이라고 쓰시면 네, 프레임의 크기가 변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숫자 0 뭐가 좀 이상하죠? 컨트롤 숫자 1 컨트롤 숫자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눌러보시면 어디론가 무언가 크기가 변하거나 위치가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키 누르시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컨트롤 숫자 1번과 2번은 생각보다 잘 안 먹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뭘 갈 거면 여기 XY 보이시죠? 이게 제대로 수점이 안 맞아서 된 문제예요. XY가 뭐냐면 좌표입니다. 위치. 마이너스로 써있네요. 저는 프레임 선택한 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수치가 굉장히 많은 플러스일 거고 어떤 분들은
둘 다 플러스고 다를 거예요. 자, 책상에서 왼쪽 상단의 끝에 모서리에부터 그리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러니 x 0, y 0 하시면 됩니다. x, y 모두 0으로 딱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대부분 작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얍. 그리고 컨트롤 숫자 2번 왜 안 먹지? 자, 가끔 안 먹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이렇게 직접 그냥 가지고 가져옵니다. 원래 컨트롤 숫자 2번을 누르면은 이 화면에 딱 가운데 와야 돼요. 자, 이렇게 왔어요. 자, 가끔씩 저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던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자, 그 다음에 화면을 키보드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픽 툴을 쓰신 분들은 잘 될 거고요. 아, 맥 쓰시는 분들. 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자, 맥킨토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컨트롤이라고 하는 키가 얘기하는데 말고 기본적으로 커맨드. 네, 커맨드 키를 누르시면은 되고요. 컨트롤 숫자 2번이 아니라 시프트 2번이군요. 제가 단축키를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자, 시프트 2번을 누르니까 화면에 딱 맞춰서 오는군요. 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컨트롤 대신에 커맨드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커맨드 키가 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커맨드입니다. 네, 아이콘. 자,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맥 쓰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은근 계시는군요. 자, 왜 제가 근데 맥을 지난번에 여쭤봤냐면 코딩하거나 할 때 키보드 단축키나 몇 명령어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수요로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한 거예요. 혹시 리눅스 쓰시는 분 계세요? 없죠? 네. 자,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키보드 컨트롤 쓰시면 됩니다. 그래픽 쪽에서는 윈도우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는 분들은 맥에서는 커맨드 누르시면 돼요. 근데 코딩 쪽에서는 달라요. 코딩은 컨트롤은 컨트롤이에요. 또 다릅니다. 자, 그 점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럼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